노다지 썰전. 오늘은 IM 금융지주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랑 그 밸류업 계획, 이걸 좀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번에 발표된 호실적이 정말 이 회사의 탄탄한 체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는 걸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발표된 실적 이면에 혹시 숨겨진 다른 요인들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이런 성장세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발표된 숫자 너머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좀 보죠.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4,317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9%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요즘 금융 환경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건전성 개선이에요. 그 부실 채권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 그러니까 경상충당금이 25.2%나 줄었고, 전체 대출 자산 대비 손실 비용 비율, 이 대손 비용률도 0.53%로 크게 낮아졌거든요. 이건 단순히 작년에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올해 좋아 보이는 그런 기저효과 때문만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위험 관리를 잘 하면서 우량 자산 위주로 성장시킨 그런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은행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죠. 이것도 3분기에 1.82%로 전분기보다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올랐고, IM증권도 3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누적으로 654억 원 흑자예요. 그리고 약속했던 밸류업 계획,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기로 했는데 벌써 계획의 40%는 완료했고, 이게 다 끝나면 총 발행 주식 수가 5.04%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주 환원율로 따지면 대략 한 13% 수준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전망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금융 환경이 좀 변하고 또 주택담보대출 리프라이싱 효과, 이게 한 2조 8천억 원 규모인데 여기서 연간 280억 원에서 한 420억 원 정도 이익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요. 포트폴리오 개선까지 더해지면 이자익 증가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아요. 순이익이 그렇게 70% 넘게 급증한 배경에는 사실 작년에 증권 쪽에서 그 부동산 PF 관련해서 대규모 손실 충당금을 쌓았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회사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그만큼 향상됐다고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누적 이자이익만 놓고 보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7% 줄었어요. 3분기에 EBP 오른 건 물론 긍정적인 신호지만 회수 설명 자료를 보면 이 중 3BP 정도는 연체이자 회수 같은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닌 일회성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빼면 실질적인 님 상승폭은 EBP 수준이라는 건데, 회사 스스로도 내년 님 전망을 지금 수준 한 1.79% 정도에서 유지하거나 약간 오르는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주 공격적인 목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밸류업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800억 원 소각 자체는 진행 중인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은 외부 환경 탓을 하면서 연말로 발표를 미뤘단 말이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위험과중 자산 RWA 관리도 연간 목표는 4%로 잡았지만 지난 3분기에 증가폭이 좀 커 보였던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꾀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증권사 대출이 늘어서 이익에 기여한 건 맞지만 그게 또 주식담보대출 위주로 늘었다는 건 아시다시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실적의 지속 가능성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 건전성 지표 개선이 단순히 숫자가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 그동안 IM 금융지주가 계속 강조해왔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그리고 우량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부실채권 비율, NPL 비율이 낮아진 것도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물론 개선된 지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개선폭에서 기저효과나 말씀드린 일회성 요인들을 좀 걷어내고 보면 실제 성장세는 생각보다 완만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점은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게 정말 구조적인 체질 개선 덕분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업황이 좀 나아진 덕분인지 확신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거죠. 밸류업 계획의 구체성이 좀 아쉽다는 점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속했던 800억 원 소각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분명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외부 변수들을 좀 신중하게 보면서 추가 계획을 다듬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실행 자체는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죠. 하지만 외부 요인 때문에 다음 분기에 발표하겠다. 이런 식의 설명은 자칫 투자자들에게 이거 뭔가 핑계를 대는 건가?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한 청사진 제시가 아쉽다는 점은 여전합니다. 미래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낙관적으로 봅니다. 금리 환경이 점차 안정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주담대 금리 재산정 효과 이게 2조 8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여기에 포트폴리오 전략 변화까지 고려하면 NIM은 현재 수준 그러니까 1.78에서 1.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회사 스스로도 내년 NIM 전망을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소폭 상방 전환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로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결국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실질적인 NIM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험 관리 문제인데요. 부실 채권, NPL 비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연말 신용 손실 비용률 목표치도 0.46에서 0.47% 정도로 상당히 낮게 잡고 있습니다. 위험 가중 자산 RW 역시 연간 목표인 4%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장을 하면서도 위험 관리에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죠. 연간 목표 달성 여부와는 별개로 분기별로 RW 변동성이 있었다는 점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증가는 수익성에는 당장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잠재적인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위험 관리와 성장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가 관건이겠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IM금융지주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실한 실적 회복세를 보여줬고 또 주주와의 약속인 밸류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이행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된 실적 자체는 인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배경에 있는 기저효과나 일회성 요인들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성장세가 정말 계속될지 그리고 밸류업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IM금융지주의 실적 개선과 이 가치 제고 노력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앞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또 회사가 세운 전략들을 얼마나 잘 실행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IM 금융지주를 좀 더 다각도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